안녕하십니까. 인사 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주차 강의로 기업의 채용 구조 분석 및 이해, 제가 또 소제목으로 역량 그것을 찾아서 어필하자라고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각 프로세스별로 우리가 어떻게 뭐랄까 준비를 할 것인가. 물론 이걸 얘기를 한다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조금 많이 디테일하게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제 소개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보면 기업의 이제 채용 형태가 이제 대기업이랑 NCS 공공기관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뭐 프로세스로 따지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기업의 경우는 일단은 서류 전형을 하게 돼 있고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형은 필기 전형.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은 인적성 검사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중견도 이제 인적성, 적성까지는 없어도 인성 검사는 보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이 있고 필기 전형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대기업 중에서는 하나그룹이 대표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이제 면접 자체를 한 번 보던 것을 요즘엔 두 번을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1차는 실무팀장이나 과차장들이 보는 직무, 좀 실무 면접인데 직무 중심의 면접이고 2차는 임원들이 보는 인성 중심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기업이나 사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이제 1, 2차를 보지만 이제 지원서랑 자소서 중심으로 보는 경향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면 공공기관은 약간 다른 형태로 돼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이 화면을 자꾸 보여드리는 게 이 아줌마가 NCS를 만드신 건 아니고요. 이제 뭐랄까 원래는 NCS는 김대중 정권부터 내려오던 거고 이 아줌마 잘못한 NCS를 너무 급하게 채용에 적용한 겁니다. 물론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고용노동부의 모 정책관이 BH 보고를 잘 좀 너무 강하게 NCS가 만능입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 근데 이제 조금 이해해야 되는 거는 여기 현수막에도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듯이 엄밀해서 정식 용칭은 공기업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입니다. 이게 최상위 개념이고 그 속에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왜 얘기하냐면 현직 인사 담당자들이 이걸 좀 사전에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NCS로 들어오면서 NCS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업무를 세부적인 단위로 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게 NCS고요. 그걸 적용한 게 NCS 채용입니다. NCS 채용. 그래서 보면 NCS 채용이 사기업과 크게 다를 것인가?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채용 공고도 예전에는 한전의 사무직, 기술직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한전에서 엄밀해서 사무직 중에서도 경영기획, 인사, 총무 이런 식으로 나눠 있고 기술직도 송배전, 건축, 토목, ICT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명이 아니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용 프로세스상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서류 전형을 하는 입사 지원서가 사기업의 엄밀히 말해서 경험 베이스, 직무 베이스 자소서랑 똑같습니다. 면접은 뒤에 설명했지만 사기업처럼 좀 다양한 형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 인적성 전공 시험인데 이 전공 시험이 내 전공이 아니고요. 내가 만약 한전에 지원하고 싶으면 나는 전자를 전공했다. 그러면 한전이 전기를 선택해 놓으면 전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공계는 기사 수준인데 기사 수준보다 높았고요. 인문계는 원론 수준인데 원론 수준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기가 예전에 좀 힘들었습니다. 한 6개월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게 직업 기초나 직무 수행 능력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전공이 남아 있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쉽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공공기관 사기업을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사기업을 동시 지원하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NCS의 채용 프로세스도 거의 똑같습니다. 사기업이랑. 그래서 채용 공고에 실제 보면 서류 전형, 잠깐만 서류 전형을 하는데 이제 서류 전형이 이제 좀 약간은 사기업보다는 요식화돼 있는데 요식화? 이제 한정 같은 거는 정량화돼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랑 자격증으로만 돼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고에 코레인은 아예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서류 전형이 사기업처럼 물론 4대 보험관련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여기는 서류 전형이 좀 빡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뭐랄까 서류 전형이 조금은 사기업보다는 좀
조금은 뭐 조금은 심플하다, 쉽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여러분이 왜 떨어졌습니까? 뭐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정량적인 잣대나 조금은 비중을 낮춰놨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사 지원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 똑같습니다. NCS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평가로 되어 있다. 그럼 사기업과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은 직무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관점이다 라고 하지만 이게 꼭 직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상에서 이제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뭐냐, 자기소개서 이쪽인데, 이거 자기소개서 면접이 각장에 뭐 얘기했듯이 직무 중심이라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좀 생각을 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직무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처럼 우리 이거 놓고도 뭐 선택하는데 좀 선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놓고 선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메뉴를 만들죠. 짬짜면 괜찮은 접근인데 이게 아래가 좀 비어있죠, 그러게. 그래서 남자친구들은 좀 양이 부족한데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한 친구도 있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다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 따라했다가 망한 모델도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못 봤을 건데 편의점에 한 3주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성공한 모델도 있습니다. 된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죠? 그 다음에 이 소변기 속에 돈이 1,000원짜리가 아니고 만원짜리, 5만원짜리면 어떨까요? 바로 손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하게 된다는 거. 근데 앞에서 봤듯이 모든 기업의 채용 공고는 예전과 다르게 우리 회사 그 일을 잘할 사람, 그 일이 뭐냐? 직무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잘할 사람을 뽑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직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도 없고요. 그게 뭐 하는지 모르니까 자소서 면접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어렸을 때 꿈을 적듯이 목표를 좀 세워봐야 됩니다. 근데 얘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 메이플 스토리는 좀 이상하죠.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아저씨처럼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아저씨는 명확하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회사보다는 일지망 직무 목표는 조금 설정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일지망만 도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지망, 삼지망은 컨트롤 C, 컨트롤 V도 내는 거고, 일지망은 치열이 내가 맞는지를 증명하는 거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일지망을 명확하게 그래야지만, 일지망이 정해져야지만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도 있고 거기에 맞는 면접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잘 못 정하고 어떻게 될 겁니다. 저희 과는요, 저희 선배는 다 이런 데 갔고요. 제가 4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근데 4년 동안 공부해서 안 맞으면 안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배 따라 내 인생을 바꿔야 될까요? 두 번째 선택은 뭐냐? 눈치 게임 봅니다. 어디가 많이 뽑습니까? 어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날 에버랜드의 모습입니다. 2015년에는 이런 날은 에버랜드 가면 안 돼. 사람이 엄청나게 안 할 거야. 오히려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올해도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한 명씩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에버랜드 아니고 매표 썼거든요. 근데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제 인문계 친구들이 되면 경영 지원 직군, 생각보다 인사총무회계 이런 직군인데 여기는 은밀해서 전체 인원이 좀 작아요. 근데 누가 그만두면 뽑거나 그만두면 안 뽑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이 적은 것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기를 아예 지원 안 해요. 나는 인사 가고 싶은데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아예 다른 데를 지원해버려요. 여성 안 뽑잖아요. 요즘에 여성 다 뽑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경쟁률, 합격 확률을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예전에 그래서 제가 아는 두산 여자친구 5명이 두산 그룹만 유독 안 내요. 왜 안 내요 모르니까 저 두산은요 중장비 플랜트 있는 거 하기 때문에 여성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한번 내보자. 컨트롤 C, 컨트롤 V. 미안하지만 전원합격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대 친구들 성적 좋으면 연구개발 설계고 성적 나쁘면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면 엄밀해서 최근에 반도체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경쟁률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단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그 일이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는 거. 근데 요까지는 괜찮아요. 요 다음이 문제인데 요거는 언제 나타나냐? 4학년 2학기 때 나타나요. 엄밀히 와서 나랑 내 친한 친구가 동시에 지원했는데 친한 친구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내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저 어떤 일이든 저 합격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를 밝히는데 굉장히
안 좋을 수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의지가. 남은 다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내려오거나. 이 차는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화살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류는 잘 통과합니다.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은 잘 통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입사에서 그 일을 적응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뉴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뉴턴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그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정신없이 바쁘게만 바쁘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 인사하고 싶은데, 저 영업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합격하는 순간 여러분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에서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는데 그 영업에서 영업이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기한테 맞는 직무,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찾는다는 거. 그래서 직무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 이건 공통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직무를 조금은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공부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니까 찾아보자고. 어디서? 여러 책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추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두산뿐만 아니고 삼성, LG, CJ 이런 데 가면 우리 회사 해당 업무는 어떤 일 하는지가 이미 다 안내가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안 보니까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참조를 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걸 보고 자소서를 쓰고 이걸 보고 면접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데는 없냐? NCS도 있긴 있어요. 근데 NCS는 하나의 직무를 보려면 너무 세부적으로 프로세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300에서 1000페이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NCS는 이제 처음부터 내가 여러 직무를 공부하겠다. 이거는 별로 안 좋고 뭐냐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하나의 직무가 관심이 있어서 그걸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건 좋아요. 근데 NCS 말고는 없냐? 있습니다. 유튜브에 NCS 사용 설명서. 이건 제 개인 방송이 아닙니다. 한국 직업 방송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당 업무는 어떻게 해놨고요, 그 세부 업무는 어떻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어떤 거요, 경험도 어떻게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다 방송해놨다는 거. 물론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지금 한 1700명 돼가는데 이제 저기도 한 30개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가서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전문가뿐만 아니고 방송 클립들, 그 다음에 요즘에 대기업은 브이로그까지 다 해놨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보고 나서 목표를 정하고 이걸 보고 자소서를 쓰고 이걸 보고 면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다 직무 중심에. 예전처럼 저희 때는 뽑아서 배치했지만 이제는 우리 회사 경영기획 파트 이런 식으로 직무 타겟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보자. 물론 NCS 공공기관 가면 이거는 채용 공고 뒤에 보면 직무 기술서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간 채용 공고도 관계없으니까 가고 싶은 기관에 채용 공고를 찾으면 제일 마지막에 직무 기술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그러면 좋아. 이 직무가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서류 전형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크게 이제 각 회사별로 약간씩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회사별로 좀 다르고 특히 이제 회사 속에서도 이제 거의 비슷한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계속 질문을 왔었는데 이제는 질문이 막 바뀝니다. 실제. 그래서 각각의 회사별로 다 다르다는 게 자기소개.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SK는 좀 작게 이렇게 제가 줄여놨는데 원래는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인데 제가 조금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줄여놓은 상태. 그래서 원래는 SK는 질문 자체가 한 5줄, 6줄, 7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다 여러분의 스펙 중심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경험,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결국은 역량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이제 조금은 보아야 될 게 있는데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직무 중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직무에 너무 빠져 있는 경향도 강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게 꼭 직무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역량이란 너무 조금만 생각한다면 역량은 두 가지 개념 형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보는 직무 역량이 있고 하나는 공통 역량,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직무 적합성, 면접하면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조금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얘기하냐면 계속 앞쪽에서도 직무 역량, 그리고 아마 취업 전문가도 직무 중심, 직무에 맞는 것을 써야 된다, 직무에 맞는 경험,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걸 직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오류에 빠진다는 거. 근데 꼭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직무 역량은 뭐냐, 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역량, 장점이 직무 역량이고요. 공통 역량은 그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신입사원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역량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면 회계, 재무 파트는 직무 역량. 그러면 회계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직무 역량입니다. 그러면 회계 관련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엑셀이나 ERP나 이런 뭐랄까 IT 능력도 좀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성격은 어떻게 돼야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성 높고 차분하고 이런 성격이 회계를 잘하겠죠. 이거는 직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직무 영역으로 갑니다. 그럼 공통 영역은 뭐냐? 리더십은 어때요? 꼭 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공통 영역입니다. 근데 왜 자꾸 얘기하냐? 우리가 자꾸 직무 중심, 직무 관련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직무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그 리더십이요 지원 분야의 회계 파트에 어떻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버립니다. 근데 어거지로 그렇게 연결해 보니까 오히려 인사 담당 면접관은 얘 직무 모르네 이래 버린다는 거. 연결 안 되는 거는 연결 안 하시면 돼요.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꼭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만을 적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 다 적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전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저 경험을 다양하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관계 약간 다르게 NCS는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가 약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경험기술서는 지원 직무와 연관돼서 돈을 안 받고 있던 활동, 뭐 스터디라든지 학회 이런 것도 됩니다. 경력기술서는 돈을 받고 한 거, 인턴, 아르바이트 이런 것 다 됩니다. 이런 것도 적는 것도 공공기관 NCS 쪽에는 남아 있다 보시면 돼요. 다 있다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적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길게 적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단문 세대다 보니까 길게 안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이렇게 됩니다. 마치 이 아저씨 느낌 됩니다. 이 아저씨 느낌. 그죠? 딱 왜? 쓰기도 힘들고 자꾸 어렵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처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119를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인이 택배 왔어요라는 사진인데 자네로 봤을 때는 폰 한 대를 물어 뜯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이 개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이쪽 편에 견인차 아저씨가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밀지도 못하고 당길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소개 쓰라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부담감을 너무 가진다는 거.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니까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항목 한 질문만 이렇게 쓰는 노력을 자꾸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 세트를 다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쓰기 싫어지고 계속 머리만 아프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진 제목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병정. 근데 꼭 사진 참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오해를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자꾸 우리는 글쓰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병장이나 얘처럼 말년처럼 소재도 괜찮고요. 문장도 매끄럽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볼 때도 글을 잘 썼어.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미안하지만 자소서는 글쓰기 능력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문단이 안 이어져도 되고요. 주어수로가 일치한 주어수로가 어디 필요하니까 난데 주어는. 그래서 전혀 그렇게 글을 매끄럽게 쓸 이유는 없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딱 그거만 있으면 돼요. 내 장점이 있고 그걸 증명하는 경험이 있으면 자소서는 충분하다는 거. 물론 단 여기 신명처럼 너무 짧게 쓰는 건 안 되겠죠. 체육대회 했다.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는 안 쓰실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글쓰기로 인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아니다. 글쓰기 능력 보는 게. 특히 공대 친구들 공대인데 못한다고요? 공대 친구들은 공대 친구끼리 경쟁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글쓰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미친 공화국이래요. 책 제목이 다 미쳐래요. 그죠? 다 미쳐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참 피곤하다요.
10대의 꿈을 위해서 미쳐야 되고 20대 공부하면 30대 다시 공부해야 되고 막판에 공부하다 죽어야 된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경향이 강하긴 강합니다. 근데 자소서 제발 쓰고 좀 읽어보시라고요. 근데 안 읽어봅니다, 여러분.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익숙한 집이나 학교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좀 프린트해서 학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좀 읽어보고 어디 여행 갔을 때 한번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절대 나를 아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친구라든지 교수님한테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왜? 주관적인 뭐랄까 뭐 선입관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친구 나는 꼼꼼하다고 적는데 친구는 꼼꼼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기소개 논리도 다 잃어버린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내 주장이잖아. 내가 꼼꼼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이 밤밖에 없는 건 아는데 제발 밤에 좀 적지 말자고요. 밤에 적으면 굉장히 감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냐 감정적인 단어가 나타납니다.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자소서는 이제 글자 제한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글자 제한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인 자소술닷컴이나 사람이나 자소술닷컴의 글자 수 세표로 여기다 막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막 입력합니다. 입력하다 보면 한 700자인데 한 500자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용두삼이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끝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이제 뭐랄까 그렇게 한 번에 끝내려고 욕심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관심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본인 얘기를 알고 적었는데 제3자 인사 담당 면접관 입장에서 앞만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이 이제 글로 문호체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말한 거 녹음해서 그대로 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글자 수가 세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여기 가서 하는 것보다는 A4지나 워드나 아래 한글에 쭉 적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기본 항보는 안 돼요. 성장 과정 성격 속에는 스토리텔링이 전혀 안 되고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제 좀 중견 이상으로 하면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적으세요. 의견 차이를 했던 경험 적으세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꾸 경험으로 적으라면 그거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토리텔링을 찾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아.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 좀 오래된 친구죠. 울랄라 세션. 근데 이 친구들이 그때 우승을 합니다. 근데 2등은 누가 있냐? 2등이 더 유명한 팀입니다. 2등은 얘들이 했습니다. 버스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죠. 뭐 이거는 3년 전이니까 뭐 지금은 더 많이 벌었고요. 뭐 이제 노래 한 곡도 아니죠. 많죠. 근데 이제 좀 다른 느낌은 뭐냐? 이 벚꽃 엔딩이 다른 이야기인데 벚꽃 엔딩이 감미로운 사랑 노래는 아닙니다. 이 친구가 원래 장범준이가 고등학교 때 솔로 때 작사 작곡가인데 연인들이 손잡고 벚꽃 밑에 다니는 꼬라지 보기 싫다고 벚꽃 빨리 절하라고 저주했던 노래가 벚꽃 엔딩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걸 보고 자꾸 이러고 있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당시에 울랄라 세션하고 버스커 두 팀이 남았습니다. 그때 음악성 상업성은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일반인도 전문가도 이 팀이 아니고 버스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버스커가 우승을 해야 되는데 웃기게 울랄라 세션이 우승합니다. 왜? 이 친구가 그때 아팠습니다. 물론 고인에 대해서 아쉽지만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모습이 나냐 아파하는 모습, 병원 가는 모습이 계속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투표해버린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친구가 아파하고 병원 가는 모습만 나왔다는 거. 아픔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 부릅니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근데 좀 왜 이 얘기를 하나? 여러분 아마 4학년들은 배웠을 거예요. 자소 쓰는 방법, 스타 기법. A 상황이겠고요. 이런 노력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요. 그 장점이 내가 지원하는 마케팅이 어떻게 될 겁니다. 이거 자꾸 적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 공식이 한 6년 됐거든요. 인사 담당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결고리가 한두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모든 질문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적어놨습니다. 심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알아 임마 이래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연결고리가 좀 구체적입니다. 마케팅할 때 신제품 런칭할 때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고객 만족도 1위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연결해버립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스토리텔링은 뭐냐? 자세히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한두 질문에만 그런 연결고리를 가져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적고 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스타 기법을 버리는 전략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이제는.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자소서는 이제 세대의 차가 있는데 세대의 차 중에 어떤 차가 큽니까? 1번, 2번, 3번이라면 대부분 1번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왜? 1번이 큰데 왜 묻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죠? 고3들까지는 1번, 2번, 3번 얘기합니다. 근데 자를 대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배경이 왜곡이 돼서 우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걸 뭐냐? 착시라고 해야죠. 착시. 착시는 굉장히 많죠. A와 B는 같은 색깔이죠. 근데 B에 놓으면 이렇게 보면 B가 더 옅은 색깔으로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좀 알면 설명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간 짧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따지면 초콜릿 공장이거든요. 앞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고양이도 놀라죠. 고양이도.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이건 착시는 아닙니다. 이거는 현시입니다. 야오밍입니다. 야오밍. 그래서 착시는 아마 제주도 가면 있습니다. 그죠?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길이라고 있고요. 대구에도 있습니다. 대구는 어디? 대구 미술관 뒷길이 여기다가 캔을 놓으면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결국 뭐냐? 인사 담당자를 착시시키는 겁니다. 거짓말 안 됩니다. 이제는 구조화 면접대이기 때문에 면접에 꼬리꼬리 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면접 때 거짓말하면 들통납니다. 그럼 착시란 건 뭐냐?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자는 거죠. 아까 밤에 쓰면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이 감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바에 팀워크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저의 장점을 만들었습니다. 뭐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더 강하겠죠. 그죠?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꼼꼼합니다 보다는 세밀합니다. 분석적입니다. 이런 정도. 너무 어려운 말 쓰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그렇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원래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게 원래 글쓰기 목적입니다. 근데 이 자소서는 무조건 결론부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다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는 겁니다.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있습니까? 그러면 예. 2학년 체육대회 때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건 체육대회 이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런 장점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점까지 연결해 주는 게 더 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 얘기했죠? 반드시 그거는 이제 예전엔 표현을 하면 두 갈식이랍니다. 결론부터 반드시 적자. 두 번째, 숫자를 쓸 수 있으면 숫자로 씁자. 숫자 2018년도에 2019년도 3학년 때 이거 숫자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숫자는 좀 더 강하게 쓰자고요. 어떤 친구는 백화점 옷 판매 아르바이트 3개월을 4,320만 원 매출 올리는 아르바이트. 많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23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숫자를 쓰는 게 굉장히 강한 느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실제.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보이스피싱이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좀 생각해보면 4,321만 원 이 단단히까지 쓰는 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건 약간 거짓말 같습니다. 그래서 about 단위로 숫자를 써보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예전에는 다양한 경험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이 아니라면 조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서 상에서는 표기를 해도 되지만 자소서에 굳이 그걸 나타낼 필요는 없다. 네 번째, 실패 경험 괜찮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유명하신 분 위인 스티브 잡스, 그죠? 애플에서 쫓겨나죠. 픽사 갔다가 다시 애플 가고, 그죠? 이순희 장군 잘 나가시다 백이 종군하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가 다 이렇죠, 그죠? 맞죠? 제가 예전에 엔드게임 개봉 둘째 날 특강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잘못 얘기해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엔드게임 초반에 누가 죽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패 경험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괜찮아 1등 2등 계속 성공한 친구를 했지만 이제는 실패를 극복한 친구들을 원합니다. 왜? 기업의 외부 환경이 그렇습니다. 실패도 극복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더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패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LG는 예전에는 실패 경험을 직접 적으라고 그랬고요. 요즘에 면접 때도 실패 경험을 많이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좀 적어도 된다. 단 두 가지는 안 된다. 첫 번째, 어렸을 때 교통사고나 몸이 아팠지만 지금 마라톤 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안 적는 겁니다. 걱정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가진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요. 대학교 들어오면서 다양한 활동에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학생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재는 제외하고 적어야. 그 다음에 6번 나를 상품화하고 파는 서류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쓰지 말자고요. 너무 친절하게 쓰는 거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교수님 추천으로 인턴할 때, 그냥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인턴할 때 어떤 과정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찾아서 참가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조금 더 그러니까 수동태보다는 약간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능동태. 그다음에 8번 취업은 이제는 예전에는 뭐랄까 장점을 증명하는 게 스펙이었는데 요즘에는 장점을 증명하는 게 무조건 경험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반드시 장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에피소드는 반드시 같이 써야 된다는 거. 그럼 반대로 생각되면 내 경험만 있다면 그걸 장점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거는 큰 국기 속에 작은 국기들이 숨어 있답니다. 이거 저는 앞만 봐도 모르겠던데 가장 좋은 소재는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과대표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좋겠지만 짧은 시간에 자소서 면접도 똑같이 짧은 시간에 설득해야 되죠. 그보다는 과대표 체육대회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전제에다가는 동그라미에는 큰 경험 적고 그 옆에는 자꾸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경험을 적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3단 구조죠. 이게 원래 3단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라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상황 설명이 너무 길어집니다. 아, 경영학 개론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팀 프로젝트 주제는 뭐였고요. 팀원은 몇 명이었고요. 뭐 자꾸 이렇게 아는데 그래서 이해는 돼요. 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한 건 이해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사 담당 면접관은 이게 안 궁금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궁금한 건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됩니다. 팀 프로젝트인데 그때 리더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끝. 그래서 첫째 제가 이렇게 노력했고요. 둘째 이렇게 노력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 그 장점이 어떻게 이거 뒤에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상황,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이 궁금하다는 거. 그래서 자소서에 경험을 정리하면 노력과 행동을 많이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근데 막연하죠? 좋아요. 제가 그러면 이게 공식 저도 싫어하는데 공식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일단은 글로 쓰지 말자. 글로 쓰다 보면 우리가 글로 막 적다 보면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네이버 갔다가 그러다가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고 쇼핑몰 가 있고 이러다 보면 자소서 부담만 가져요. 공대 친구도 특히 글을 쓰기 어렵다고 하잖아. 그러면 좋아. 그러면 글로 쓰지 말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 그러면 좋아. 일단은 A4지나 워드 아무데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정 회사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그대로 뺏겨오는 거야. 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목표? 좋아.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은 해야겠죠. 이게 내 경험이잖아요. 아, 나 4학년 체육대 과대표 체육대 얘기해야지. 상황 설명해야죠. 근데 상황 설명 한두 문장이면 된다고 그랬죠. 너무 장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 근데 2학년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어. 근데 노력과 행동은 많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2학년 과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설득해봤고요. 체육교회 종목도 이렇게 바꿔봤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체육대회 2등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습니까? 아, 예, 전체를 이끈 리더십을 저희 장점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리한 건 조금 쉽죠. 그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자소서는 끝났어요. 왜? A랑 E를 이으면 돼요. 4학년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남다른 리더십을 저희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했고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대로 적으면 자소서고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면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쉽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왜 자꾸 여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자면 친구들이 그래요. 아, 예, 구체적으로 안 적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적어요. 그럼 왜 막연하게 적었어? 이러면 아, 예, 그거는 면접 때 질문하면 그때 답변하려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적어놓으면 면접까지 못 갑니다. 근데 왜 노력과 행동에 주목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도라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역량이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뭐 카르페디움처럼 이렇게 좋은 단어나 이런 단어들은 좀 쓰지 말자.
굉장히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도깨비 드라마도 이 대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필터링 단어는 없지만 좀 피해야 될 거는 일단 문단 첫 번째 첫 문장에 저는 저의 장점은 이렇게 시작하는 건 좀 빼자고요. 왜? 이건 문장력을 보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초등학교 일기 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수도 관계없는데 이런 단어 추상적이고 막연한 단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절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감탄사. 그래서 이거는 절을 보면 아마 대부분이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SNS 올리고 문이 열려서 쳐다볼 겁니다. 근데 이거 소제목을 붙이라는 원칙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5년에 어떤 친구들한테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소제목의 형태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밀해서 소제목은 대표나 주제어를 만드는 게 소제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버전이 한 단계 더 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저씨처럼 이런 소제목이 좋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대표나 주제어를 적으면 어떻게 나 과대표를 통한 남다른 리더십 이렇게 되면이면 문제는 뭐냐면 인사 담당자는 그것만 읽고 제목만 읽고 내용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요. 칼에 찔려버렸네요. 수딩젤로 바퀴벌레 잡다. 50명 남자를 일건 여성 리더 이런 식의 소제목.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왜? 인사 담당자가 심사를 하는데 누는 가 있거든요. 서류 심사들. 근데 누는 가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좀 호기심을 불러는 소제목이 있어. 얘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제목 한번 정해보는 게 좋아요. 단 이 소제목부터 먼저 정하면 안 되고요. 내용부터 문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적고 나온 다음에 특이한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소제목을 만들면 됩니다. 단 너무 친한 남친, 절친한테도 소제목은 공개하지 말자. 왜? 똑같은 소제목이 두 개가 있으면 민사 담당자는 요즘에 둘 다 떨어뜨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꾸 바꿔보고 말이야. 그 다음에 스파이가 있다. 그죠? 얘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사하면 홈플러스는 망하거든요. 1kg 주는데 500kg 준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애매하죠. 스펠링이 뒤집어져 있죠. 이거는 칠곡입니다. 칠곡. 그 다음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오해가 많아요. 맞춤법 띄어쓰기가 반드시 절대적입니까? 라고 하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한두 번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틀리면 안 되는 직무는 있겠죠. 회계라든지 품질관리 이런 친구들은 오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직구는 한 좀 더 틀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피해야 될, 지켜야 될 선은 있다는 거. 첫 번째, 회사 명칭이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회사는 요즘에 영문 한글 영문이 섞여 있으면 채용 공고나 홈페이지 가가지고 정확하게 명칭을 그대로 적는 게 좋아요. 왜? 어떤 회사는 한글 영문 혼용하고 어떤 게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뭐 앞뒤 주식에서 앞뒤 헷갈리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게 싫어서 귀사란 표현 쓰는데 귀사란 표현 일본 시간자예요. 그게 있으면 인사 담당 면접관은 하나 써서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도의 줄임말은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바가 두 번만 나와도 이상입니다. 과대표를 과대, 총대표를 총대, 집행부를 집부 이렇게 쓰는 건 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언어나 속어는 안 됩니다. 멘붕이란 단어 이런 건 쓰는 건 아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가장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엄밀히 따지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에서 지원 동기 자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 시간 없으면 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한 거는 돈 벌려고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게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죠. 두 번째, 저의 적성과 비전 갈취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세 번째, 대기업이나 큰 데는 개인 공공기관 특히 개인적인 친분 쓰면 안 되겠죠. 아버님이 30년 동안 다닌 DGB 대공은행에서 총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요. SL이나 평화, 중견 중소 같은 경우는 관계 없어요. 왜? 제가 SL 공장 옆에 살아서 삼촌이 자동차 부품업계에 있어서 왜? 중견 중소는 우리 회사 인연인 친구가 조금 더 오래 다닐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최악의 지원 동기는 쓰지 말자.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제발요. 그럼 지원 동기의 핵심이 뭐냐?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지원 동기 자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보자고요. 서론에는
왜 다른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인지 요즘 잘 안 묻습니다. 왜? 여러 군데 지원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묻는 회사가 있죠. 삼성의 트라우마 가진 CJ그룹. 왜 CJ그룹이고 해당 계열사인지 지적을 합니다. 예전에는 현대차그룹에서 글로비스. 왜 다른 계열사가 아니고 글로비스인지. 근데 요즘 별로 안 묻습니다. 근데 안 적기도 뭐 하잖아. 그럼 좀 찾아보자고요. 그렇다고 홈페이지 가서 그거 뺏기지 말고 네이버 가서 검색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 가가지고, 근데 웃기는 건 내가 마케팅 지원하면서 다른 거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마케팅 장점 차별화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와 달리 AB 등의 고객 관련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깊이 끄집어내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작은 회사는 이런 기사도 없습니다. 그럼 직무로 얘기하면 됩니다. 예, 현재 인사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선발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사는 사내 고객들을 위한 가장 최고의 CS 부서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의 생각 논리만 있으면 돼요.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도 두 문장만 적자.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장하게 적고 가고 싶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결국 본론이 가장 중요해요. 본론은 뭐냐? 본론은 내가 아까 했잖아.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를 적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회사가 아니고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뭐예요? 공부했습니다 했으면 되겠죠. 그런데 경영학이 포괄적이라고 다 언급하지 말고 AB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겪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러이러한 자격증도 땄기 때문에 좋아. 두 번째는 경험도 있습니다.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이 있겠고 간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인턴, 알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간접적인 경험도 있어요. 과대표에서 리더십도 있고요. 롯데리아 알바에서 고객도 잘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 성격. 이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본론에 적으라는 게 엄밀해서 다른 항목이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에는 자세히 적는 거고 여기는 핵심만 가져오는 겁니다. 왜? 인사 담당의 면접관은 시간 없으면 얘만 본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만 좀 생각하자. 그래서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들이 지원 동기라고 딱 안 돼 있고 지원한 직무를 선택한 계기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구체적인 경험이나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원 동기를 쓰고 나면 또 한 놈 따라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라는 놈이 하나 따라다닙니다. 그죠? 입사 후 포부. 근데 입사 후 포부는 초보 수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초보 수준이고요. 중수로 가면 업무 관련 자격증도 딸고요. 그 다음에 기술할 자격증, 뭐 기회가 되면 대학원도 가겠습니다. 근데 초보로 쓸 것 같으면 중수로 쓸 것 같으면 초보로 쓰세요. 중수는 가만히 보면 일 안 하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고수나 달인의 경지가 돼야 돼. 달인의 경지. 그죠? 고수나 달인의 경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이건 딱 두 가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목표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케팅 지원하면서 10년 후에는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지원 직무 관련 목표입니다. 근데 1년, 3년, 5년, 10년 나눌 필요는 없다. 그거 나눌 수 있는 건 롯데그룹. 왜? 롯데그룹은 입사 후 10년 후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눌 필요는 있지만 나머지는 1년, 3년, 5년, 10년이 다 똑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좋아. 대기업은 10년 후 목표, 공공기관도.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5년 후 목표입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에서 품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거보다 현대차 6공장에서 투싼 라인에서 품질 관리 잘하겠습니다. 해당 팀이나 이런 거 타겟을 볼 수 있으면 그걸 찍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 그냥 막연히 품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얘 하나 써서 돌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찍어서 찾아보고 찍었으면 이 친구 진짜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봤네 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끝이 아니고 이건 액션 플랜은 뭐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래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보면 이제 뭐 지원 동기는 우리 과거에 준비한 얘기 적는 거고요. 이거는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아예 품질 관리 자격에서 기존의 품질 불량 유형을 다시 재분류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분류 관계 기준을 세우겠습니다라든지. 고객의 그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요런 거. 근데 이거 적으라면 이제 걱정해요.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미안하지만 현직자도 정답을 몰라요. 여러분이 틀린 답변 적어도 돼요. 이 친구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네. 요 느낌만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핵심 포인트는 이 5가지입니다. 소제목 계속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고요. 결론부터 반드시 기술하고 설명하는 두괄식 구조. 그 다음에 본인만의 경험,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본인의 장점 준비, 포부는 연관된 목표와 실행 계획, 요거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기 전형이 있는데, 필기 전형은 사기업은 대기업은 인성 검사로 되어 있고요. 인적성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NCS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기업은 적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묶여서 있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른 경향인데 뭐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각 회사별로 어떻게 보는 방식인지 미리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NCS라든지 직성검사는 열심히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 보면 뒤에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성검사하고 인성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인데 많은 양의 분량을 짧은 시간에 체크하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정신건강척도, F척도, 4차원 척도, L척도, 허구척도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가끔씩 하다 보면 뭐 나는 과거에 아버님을 사랑했었다 이런 과거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솔직하게 치면 좋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엄밀해서 인사 담당 면접관이 항상 얘기했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치면 된다. 왜? 이걸 만약에 내가 테스터라고 의도적으로 쳐버리면 그게 그 아까의 3가지 척도에 어긋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뭐 혼자의 판단 말고 내 친한 친구들, 우리과 친구들 여러 명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5시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다. 건너갈 겁니까? 안 건너갈 거야? 이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건너 안 간다고 치는데 우리 친구들 10명 중에 몇 명이 건너갈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8, 9명 다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건너간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인성검사는 솔직하게 치면 돼요. 솔직하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5% 정도 떨어집니다. 왜? 너무 의도적으로 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왜? 문제 유형이 앞뒤가 막 바뀌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NCS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성이 아니고 NCS 기반의 평가를 하자.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거,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사기업의 인적성은 공부해도 조금 잘 모르겠다 하는데 NCS는 조금은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긴 물론 어렵겠지만, 근데 이제 점점 공공기관의 필기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처음에 얘기했듯이 서류 전형이 좀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되고 오는 것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 쏠리는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의 필기 전형이 어떤 느낌이야? 떨어뜨리는 전형이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조금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벼락치기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 기관마다 약간씩 다 형태도 다르고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 분이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 여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일단은 사기업도 똑같지만 지원회사나 지원기관의 필기 유형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기본서보다는 문제 중심으로 계속 풀어야 되고, 관련 문제지나 인강 등의 다양한 방법, 인간의 수준이 낮더라도 자꾸 봐야 됩니다. 근데 스터디도 하는 건 좋은데 스터디는 엄밀해서 진도 나가는 스터디보다는 이제 각자 10문제씩 풀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풀었습니다를 공유하는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봉투 시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 관리 노하우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모의 테스트를 보면 생각보다는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원래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야지만 여러분이 거기 홈페이지 가서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신문 시사적인 것들을 나올 수 있고, 반드시 오답 노트는 좀 만들자. 왜? 틀리는 거 항상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벼락치기보다는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먹듯이 꾸준하게 30분씩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앉아도 되니까 책을 찢어가라도 학교 갈 때 버스 안이나 이런 데서 잠깐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은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첫인상 없습니다. 첫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다양하고 강화되어 있다는 거. 실제 예전에는 엄밀해서 이제 임원 실무지 면접, 물론 저희 때는 임원 면접밖에 없었습니다. 실무지 면접은 제가 만들었는데 이 2가지 올격 속에서 실무지 면접이 만약에 분화된다는 거. 굉장히
그래서 PT 토론 면접이 굉장히 보편적이 됐다. 토론 면접은 이제 약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삼성은 없앴고 현대차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왜 이렇게 다양해졌냐면 요때는 뭘 봤냐면 이 친구가 학생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요거는 뭐냐? 일을 잘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차, 2차를 많이 나눠서 본다는 거. 근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은 중견 이하들은 1, 2차 나눠줘도 여러분 지원서랑 자소서를 놓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다. 그 다음에 NCS도 사기업처럼 다양한 면접 형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걸 다 해라. 다 해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기간별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 하는 기간은 잘 없고요. 한두 개만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PT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똑같고 사기업. 상황 면접이 이제 직무 관련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정리해서 발표한 다음에 그거 질의응답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물론 저것도 상황 면접도 직무 관련이라고 했는데 직무 관련 아닌 상황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NCS뿐만 아니고 그리고 NCS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원래는 사기업에서 있었던 구조화 면접이 보편화된다는 거. 구조화 면접은 어떤 거냐?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추가 질문 하는 형태입니다. 압박 질문이 다릅니다. 압박 질문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고 이거는 계속 단계별로 질문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게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인데 구조화 면접은 왜 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이 1차원적인 답변을 A 질문하면 요거 얘기해야지 B 질문하면 요거 해야지 이렇게 연결해 옵니다. 그걸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대응하시려면 솔직히 몰랐던 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마치 아는 양 해버리면 풍선이 요만큼 있다가 점점 커지면서 뻥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면접의 첫 번째 조건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허구의 사실이라든지 허구의 경험을 적거나 이러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순간이 작은 거라도 하나 발견되면 면접관은 전체 서류를 다 부정해 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럼 면접에는 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양이 가진 거. 고양이가 미친 건 아니죠. 자신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가장 많이 없을 겁니다. 왜? 내 옆에 친구는 항상 나보다 말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 말하기 능력, 말하기 실력, 스피치 보는 거 아닙니다. 저희 때는 스피치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답변하고 옆에 친구 답변했는데 내가 틀린 것 같아서 한숨 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 강한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면접관 반응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짱구 아빠가 찌질이 캐릭터라는데 와세대 대학 출신이라는 거. 그죠? 둘리 아빠. 직업이 뭔지 모르시죠? 1페이지에 회사원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백수를 알고 있다는 거. 근데 둘리 스토리 가면 그것도 아니에요. 둘리가 북극의 빙하에 얼어서 유병이 돼서 막 떠돌다가 한강변으로 영위합니다. 그러다음에 깨트려져서 들어간 집이 이하씨 집이에요. 근데 이하씨 집은 1층에 마당이 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층에 방이 꽤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와서 삽니다. 다 사고 치는데 합의해주고 합의금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는 백수 아니잖아요. 한강변에 단독주택, 마당이 그 정도고 1층이 방이 그 정도다. 최소한 그 집 한 채만 5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래서 놓여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면접은 솔직히 면접관 입장이 여러분 될 수는 없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면접은 좀 생각하는 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 듣고 싶은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엄밀해서 마케팅 직무에서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역량 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시오. 이러면 여러분은 네, 마케팅은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면접관이 정말 듣고 싶은 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창의성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친절하게 설명 안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 그럼 묻기 전에 그냥 답변 쭉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제발 연습 좀 하세요. 연습을 안 해요. 왜 면접 연습 안 해요? 그럼 서류가 합격해야지 면접하죠.
필기 합격해야죠. 근데 묻기는 서류 필기 합격하면 어떤 기업이나 기관은 일주일 뒤, 어떤 기업이나 기관은 이틀 뒤에 면접도 봅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면접 강의를 많이 듣는 게 보다는 모의 면접 자꾸 해야 된다. 모의 면접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꾸 해보고 부딪히고 한번 해보고 부딪히고 머리에 하얘지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스터디라도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끼리라도 강의실에 면접관, 피면접관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이라도 하든지. 근데 그 연습 안 합니다. 그럼 정 안 되면 내가 혼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울 안 봐도 되니까 집에서 계속 말을 좀 해보세요.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다 보니까 그게 답이 안 나옵니다. 면접 가서 헤맵니다.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자. 그 다음에 복장은 오해가 많은데 그래요. 지나치거나 과도하지 않으면 돼요. 단정하고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취업 강사의 90%가 복장 이미지가 중요합니다라고 하고 10% 정도가 안 중요합니다 이러는데 이 10%가 대부분 인사팀 면접관입니다. 실제 안 보입니다. 실제.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에 면접 갔는데 실제 다른 사람은 다 정장에 타이를 메고 왔는데 타이 없이 노타이에 상의도 자켓도 없이 그냥 셔츠 바람에 들어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친구 반대로 입고 온 친구도 있습니다. 흰색 투피스에 검정색 셔츠. 이 친구도 근데 그 친구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단정하고 예의만 바르면 된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너무 스키니진처럼 붓거나 짧으면 안 되는 정도. 여자친구들은 스커트 길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지 정장도 관계없습니다. 거울에 비춰보고 비즈니스 우먼적인 느낌만 나느냐.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럼 면접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면접 전날 제발 좀 일찍 자요. 근데 면접 전날 늦게 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뭐 일찍 자더라도 잠이 안 와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면접 가면 되는데 대기실에 또 간다는 거. 그러다 보면 실제 면접관 가면 면접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은 면접 질문을 5개 주면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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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누구나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40점이 날아가니까 면접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면접관 입장은 어떨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답변 긴장해서 못한다. 알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본연의 답변 나온다. 그래서 답변 하나 때문에 당락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각인 효과라고 하는데 아까 자소서도 2갈씩이라고 했죠. 면접도 2갈씩입니다. 면접관이 질문하면 제발 그 결론부터 얘기하고 하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제일 안 됩니다. 결론부터.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면접관 말을 따라하면 됩니다. 장점이 뭡니까? A가 장점입니다. 가장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있습니까? 2학년 체육대에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2학년 때요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럼 면접관이 집중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세 번째, 면접 진행자는 인사팀이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인사팀은 채점의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코멘트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대기 장소, 그 다음에 화장실, 친구 전화할 때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회사를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좀 긴장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5번, 선배들의 살아있는 교훈이나 노하우는 과감하게 좀 무시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 카페에 가서 자꾸 합격자가 어떻게 답변했지? 합격자가 그걸 자꾸 보시는데 그게 좀 위험합니다. 왜? 합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답변 때문에 합격인지도 모르고. 근데 더 웃기는 건 이제 뭐 질문에서 댓글 답변 쭉 달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웃기게 비슷한 시기에 성장하다 보니까 한두 댓글이 다 꽂힙니다. 한두 답변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걸 정답인 양 그대로 외워서 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하나의 질문하면 3, 4명이 비슷한 답변했는데 요즘에는 8, 9명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저녁 먹을 때 오늘도 자기 목소리 가진 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선배들의 살아있는 교훈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이 합격했다 그래도 예전에 내가 준비한 거 그대로 솔직하게 적어놨을까요? 아닐 거거든요. 막 부풀려 놨거든. 세 번째는 엄밀해서 그거 실제 그 노하우 교훈 자꾸 보면 자꾸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6번처럼 이거는 제가 기획실장 할 때 기획팀 친구를 뽑을 때 실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거는 직무별로 먼저 보다 보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과 친구들이 동시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좋아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했더만 첫 번째 친구가 스타크래프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즐겨하기 때문에 기획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친구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근데 게임이랑 비교하는 게 좀 애매해서 제가 다시 물었거든요. 그게 왜 게임이랑 연관이 있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라. 이랬더만 첫 번째 친구는 계속 그냥 그 얘기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친구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면접관이 좀 인상이 안 좋으니까 자기는 싹 바꿔버립니다. 아, 예, 저는 기획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다만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저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고요. 상대방의 장점, 단점을 분석해서 저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는 게 오히려 전략 또는 기획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논리는 맞아요. 자기만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 지사장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면접은 정답 보는 게 아니라고요. 정답을 볼 거면 그냥 필기시험 보죠.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경험을 듣고 싶은다는 거. 그래서 그거만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면접 순서는 다대다로 갈 경우는 좌측부터 이렇게 하다가 좌측 친구부터 계속하면 불리하니까 우측 친구부터 해주고 가운데 친구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약간은. 근데 그게 아니고 던져놓는 질문 있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나시는 분 순서대로 아무나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답변하고 있습니다가 조금 더 낫습니다. 답변의 내용과 관계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사 담당자 조사하면 두 번째 답변하는 친구 좋아한대요. 근데 인사 담당자는 미안하지만 면접관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답변하는 친구가 왜 좋으냐? 내용과 관계없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답변 안 하면 나중에 밀리면 앞에서 내가 할 말 다 해버린다는 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뒤집어 엎어도요. 면접에 정답이 없잖아. 다 A라고 했으면 저는 B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돼요. 근데 그럴 강심장은 없죠. 그러면 나누시면 돼요. 이 부분은 같은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런 말투는 어디냐? 토론 면접도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9번. 직무라든지 전공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준비를 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한 걸 찾아볼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차라리. 그걸 맞지 않은 양 해버리면 그 질문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가끔씩은 면접관이 여러분을 모를 만한 질문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좋아. 그럼 굳이 좀 얘기하고 싶다면 자세한 건 찾아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쿠션을 해서 살짝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다음 10번. 가장 기본은 지원서랑 자소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온라인 베이스 지원이라도 지원 접수하고 난 다음에 캡처를 해두든지 저장을 별도로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 볼 때쯤 되면 서버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낸지를 모릅니다. 왜? 여러분 또 질문 따라 경험을 다 바꿔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출력해 놓거나 저장해 놓거나 캡처 떠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지원서를 쓰다 보면 이거는 질문할 것 같다 라고 촉이 오는 경우 있죠. 100% 질문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근데 질문이 오면 도저히 답변을 못할 것 같다. 그죠? 그럴 경우 있겠죠. 그러면 아예 지원서나 자소서에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11번 이런 거 시사적인 거는 회사와 연관되면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짧고 성의 없는 답변 안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오래된 방송인 김시스텔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잘 지내는데요. 계명대학교 나왔네요. 네, 계명대 나왔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신다. 네, 경영학을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 나랑 이야기하기 싫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면 추가적인 질문도 해주고 이러지만 오후 되면 질문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끌고 가야 됩니다. 예, 계명대 나왔는데 이런 과목 배웠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래서 가장 안 되는 게 이 두 갈식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갈식 답변. 두 갈씩 결론부터 반드시 얘기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안 되는 답변이니까 그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좋은 거는 면접관 말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장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있습니까? 3학년
조별 과제에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소서도 얘기했지만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자꾸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 짧은 시간에 내가 잘한다는 걸 설득해야 됩니다. 면접관한테. 그러면 과대표해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보다는 과대표 체육대회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빠르게 와닿을까요? 아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예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할 때요. 고객 크레인 고객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빠르게 여러분의 장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당연히 후자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고 오는 게 더 빠릅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빨리 해서 설득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는 엄밀해서 너무 짧게 쓰면 이상하죠. A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업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래서 A 회사에서 어떤 생산 라인에서 한 달 동안 현장 실습을 하였는데 그렇게 길게 약간 길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소서를 그렇게 길게 쓴 다음에 면접에서도 자꾸 그대로 얘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저리 설명하면 이게 면접관한테 잘 안 들립니다. 특히 위험한 거 여자친구들은 이거 설명하다 보면 요자가 계속 나와요. 뭐뭐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약간의 스피치 관점이기 때문에 내 친한 친구한테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길게 얘기합니까? 아 주말에 영화 봤는데 재밌었어. 근데 이게 말이지 그 내용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짧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면접에서는 좀 짧게 끊어서 답변하기 좋습니다. 아 과대표 체육대회인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답변. 왜? 이 끊어서 답변하는 게 더 좋은 게 길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짧게 얘기하면 문장은 짧은 문장 사이에 0.5초, 1초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의 생각을 약간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얘기하자. 그 다음에 시사 이슈적인 거는 물을 수 있습니다. 정치 종교적인 건 당연히 안 묻겠지만 뭐랄까 경제적인 이슈라든지 만약에 지원회사와 연관되는 이슈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큰 메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 가셔가지고 정권 탭에 가면 산업분석 보고서에 각 정권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동차 산업 어떻게 되고 이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본 이슈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이런 것도 자주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슈를 끄집어내고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의 아이디어 생각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 직무 그다음에 지원 회사 지원 산업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면 그 산업이 들어가겠죠. 산업에 대해서 트렌드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 면접에서 나올 수도 있고 PT 면접, 토론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전과 다르게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우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시선 처리는 어딜 봐야 됩니까? 면접관에 어딜 봅니까? 그래서 인중 예전에 인중인데 요즘에는 뭐 미간을 보라 그러는데 가장 좋은 건 눈 보시면 돼요. 눈. 왜? 민중을 보면 왜냐하면 요즘에는 통유리 건물이 많아가지고 면접관이 원래 유리를 등지고 앉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앉다 보면 외부 조명, 내부 조명이 부딪히면서 여러분 인중을 보면 밑으로 본다는 느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본다는 건 결국은 자신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면접관 눈을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보기 힘들 건데 눈을 자꾸 보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여러 명의 면접관이 있으면 시선을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연습 안 되면 이렇게 로봇처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좋아. 다대다로 가서 옆에 친구가 답변할 때는 어딜 봐야 됩니까? 가끔씩 보면 옆에 친구를 보는 친구 있는데 그거 정말 이상하잖아요. 앞에 면접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건 좋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근데 차에 노는처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피하자. 그 다음에 순발력을 키우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연습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많이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범 답안을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발을 키우려면 연습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의 경험도 다양하게 정리한다면 자연스럽게 순발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건 절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우는 암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암기하면 강심장이 아니면 여러분이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제대로 답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려면 질문하고 키워드를 적든지.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경험만 정리를 왕창 해놓으면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해. 절대 외우는 바보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운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선을 못 맞추고요. 말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오해받을 경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거냐, 답변하다가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답변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면접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볼 것 같으면 면접 자체를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케팅이 뭡니까? 예, 마케팅은 고객 니즈 이건데, 요즘에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은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라는 거. 그래서 절대 그럼 카페나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자. 그래서 면접의 핵심 포인트는 이 5가지입니다.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판에 박힌 얘기보다는 본인만의 차별적인 답변이 오히려 좋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결론부터 반드시 얘기하고 항상 경험 에피소드로 설명하는 구조를 만들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원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쓰자. 5번째, 모의 면접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해보자. 단 여기 가면 꼭 정답을 만드는 친구 있는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친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요것만, 나도 다른 친구 답변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말을 해보는 연습만 하면 된다. 오히려 취업 포탈이나 후기들을 오히려 부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 5가지만 하고 면접은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간략하게 해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다양하게 세부적인 들어가면 더 면접도 여러 유형이 있고 자소서도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경험 베이스입니다. 경험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렸던 전지를 사다 붙여 놓으시고 본인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에 큰 경험 적고 그 밖에는 에피소드를 적으면서 본인만의 경험들을 자꾸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그것만 다 쌓이면 갖다가 얘기하면 자소서고, 갖다가 쓰면 자소서고 갖다가 얘기하면 면접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제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하고 3주 동안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강의였는데 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기회에서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알려드렸듯이 전화번호나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하는 거 즐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카톡 보내시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